자, 저널림 토크쇼 제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저널림 토크쇼 제이가 론칭될 때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왜 없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널림 토크쇼 제이는 2018년 6월에 론칭을 해서 2020년에 사라졌습니다. 불과 3년을 견디지를 못하고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KBS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제작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물러나고 후배 기자가 이제 CP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제가 론칭을 했고, 제 기획과 제 가치관, 제 아이템 선정, 그리고 제 제작 스타일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미묘한 변화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있을 때부터 기자 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기자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발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기자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마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오려고 하니까 뭔가,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1년만 있으면 딴 데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만 이제 가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자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기자들을 비평을 하고 나면 기자들이 이제 보통 어울려서 취재를 많이 합니다. 그 취재원도 여러 언론사가 그 조를 꾸려서 언론계 은어로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말로 조를 꾸려갖고 이제 취재원을 부르는데 그런 조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자사 기자들보다 출입처 타사 기자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문화가 있는데 비판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오기가 싫은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친한 이제 타사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소속된 언론사를 비판 보도를 하면 그다음부터 저하고 절교를 해버립니다. 저 그래서 절교를 많이 당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모 방송사 취재 기자는 제 취재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를 원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KBS 제가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할 때 내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내부를 비판하지 못하면 자사를 비판하지 못하면 타사를 비판할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 비판을 할 때마다 내부의 적들이 늘어납니다. 비판 당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선배, 후배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자들이 불편해하는 건 당연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론칭한 책임자였고 CP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어제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KBS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하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생겨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거방송 기획단장을 끝으로 디지털 뉴스 기획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없어졌는데 당시 시사제작국장하고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이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근데 당시 어떤 말을 했냐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산무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팀장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발령받아서 일을 하려는 기자가 아무도 없다. 세 번째, 이건 저 있을 때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인데 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출연자 찾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저는 출연자를 찾을 때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출연자 찾기도 어렵고 취재 기자도 안 오려고 하고 팀장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산무 프로그램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KBS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역량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KBS가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리더십이 선출이 됐는데 그 리더십조차도 사장 본부장조차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비판도 하니까.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취임할 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취임을 했거든요, 사장이.
그런데 자기 임기 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없앴습니다. 근데 그때 언론노조 중심이 된, 그 사장을 추대했던 언론노조에서 매체 비평 프로그램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매체 비평 프로그램이 어떤 미디어 포스의 평기자로 근무를 했었지만, 저는 그런 주장을 당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크랩 팀장이었기 때문에 크랩을 잘 만드는 게 제 목표였고, 거기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매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회사에서 발령을 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들면서 이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만들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맡으려고 안 합니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도 해봐서 이거 좀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네, 잘할 것 같은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당연히 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할 역량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아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만들려고 했지. 이렇게 잘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 비평 프로그램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도 내부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매서운 칼이 돼서 여기저기 비판을 하니까 내부에서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사라진 겁니다.